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송지양의 담오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담오전. 담오 김조이라는 인물의 의로운 행적을 주로 서술하는 그런 고전소설이에요. 자, 송지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후기 문신이면서요. 담오전을 쓴 작가입니다. 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김조이는 주인공입니다. 이제 김조이 여자예요. 한성부의 담오다. 담오. 그러니까 한성부라는 거는 이제 서울, 그죠? 한양의 그 행정 사법을 맡아보던 이제 관아고요. 담오라는 거는 이제 일반 관아에서 이제 차나 술 대접 등의 잡일을 맡던 관비 또는 이제 한성부나 포도청의 담오는 주로 수사관의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사관의 임무를 띈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중심 인물이 제시된 거고요. 임진년에 그죠? 1832년 시간적 배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경기, 호서, 황해 이 세 곳에 큰 기근이 들었다. 이 삼도에 기근이라는 거는 이제 굶주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흉년, 그렇죠? 기아 이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성부에서는 이제 공간적 배경이 나왔어요. 대소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금주령을 내린 겁니다. 금주 아시죠? 그래서 이를 어기는 자는 죄의 경중, 무겁고 가벼움을 가려 유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리든지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전이라는 건 이제 관청에 딸린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밀주를 빚은 자를 일부러 감춰주거나 체포하지 않을 경우에 그 아전에게도 벌을 내리는 그러한 그 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전들은 이제 죄인을 잡지 못할까 이제 걱정하겠죠. 노심초사, 전전긍긍, 그쵸? 좌불안석, 뭐 이런 한자성어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급기야 백성들에게 밀주 빚은 자를 몰래 고해 바치겠다. 고해 바친다는 게 밀고, 고자질, 뭐 이런 단어죠. 벌금의 이하를 나누어 줬다 이거죠. 이하, 그쵸? 이런 까닭에 신고하는 자는 아주 많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파파라치, 그쵸? 그래서 귀신같이 적발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제 귀신 같다는 건 매우 정확하게 이제 적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신고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을 노리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아전들이 결탁을 해서 결국 포상금으로 고발을 부추기는 이러한 시대 현실. 이것이 이제 당시에도 있었네요. 그렇죠? 요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담어조는 이제 제가 드라마인가요? 그래서 이제 하지원 씨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거기 나오는 김민준이라는 남자 배우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참 멋있게 나왔는데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한성부의 아전 하나가 남산 아래 어느 거리의 외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렇죠? 이제 아전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 아전은 사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할머니 시동생 즉 생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결탁한 관리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 담어를 가까이 부르더니 시내위로 놓인 다리 끝에 몇 번째 집, 즉 요거는 이제 할머니 집입니다. 할머니 집. 남편이 이제 병들어서 술을 담그게 되는 그런 할머니거든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같이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결탁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뭡니까? 시동생이 이제 결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참 그 어떻습니까? 착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륜을 갖다가 저버리고 폐륜적인 행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 담어를 가까이 부르더니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원이 고발한 겁니다. 아전에게. 저긴 양반집이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시대의 현실이 나온 겁니다. 어떤 시대? 아전이 양반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네가 먼저 안채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뒤져보고 술지개미라는 것은 찌꺼기입니다. 술 거르고 남은 찌꺼기, 흔적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술을 담근 증거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함을 치거라.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가마. 현장을 급수반다는 얘기죠. 담모는 그 말대로 살금살금 까치걸음으로 들어가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과연 석대들이쯤 되는 항아리에 새로 늦가을에 담근 술이 있네요. 담모가 항아리를 안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기겁. 겁에 질려서 숨이 막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땅에 엎어졌다. 즉 술을 빚은 것이 이제 밝혀진 것에 대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행동으로 지금 드러난 거죠. 그렇죠? 눈이 빛을 잃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지가 마비되고 얼굴이 파래졌다. 기절한 것이다. 그 기절. 그러니까 결국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뭔가 정신을 잃은 거죠. 혼절, 실신, 졸도 뭐 이러한 단어들이 연상할 수가 있겠죠. 이 법이 당시에 이제 엄중하기 때문에 양반 신문이라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담원은 항아리를 내려놓고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뜨거운 물을 급히 가져다 입안으로 흘려 넣었다. 자, 이런 장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이 담원은 죄보다 할머니의 안전, 그렇죠? 신변의 안전을 중시하는 담원의 따뜻한 인간성이 좀 돋보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간접 제시가 되겠죠. 간접 제시, 그렇죠? 간접 제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잠시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담호가 질책했다. 질책이라는 건요, 잘못을 꾸짖어 나무라는 겁니다. 책망하고 질타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내린 명령, 그렇죠? 어떠한데, 엄중한데 양반 신분인 분이 이처럼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그렇죠? 할머니는 사죄하며 말했다. 우리 집 양반이 남편이죠. 지병이라는 건요, 오랫도록 낫지 않아 고치기 힘든 병을 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병, 숙환, 고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앓고 있어서 술을 못 마시게 된 이후로 음식을 삼키지도 못해 병이 더욱 고질병이 됐다. 그러니까 불치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지병을 앓아서 술을 담게 된 이유를 제시를 한 겁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짓고 살다가 며칠 전에 마침 쌀 몇 대를 어디서 얻어왔다. 그래서 이제 술을 짓게 됐다. 뭐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노인의 병을 구안할 생각으로, 그렇죠? 간호할 생각으로 감히 법을 어겼죠. 술을 빚고 말았지만 어찌 잡힐 줄 생각이나 했겠나라고 하면서 노인이,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술을 빚었겠죠. 선한 마음을 가진 보살께서 제발, 이 보살은 역시 담호입니다, 담호. 제발 우리 사정을 불쌍히 보아주시기 바랄 뿐이네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꼭 갚겠네. 한자성어는 뭡니까? 각골난망, 백골난망, 난망지은, 특히 결초보은,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하겠다. 이런 한자성어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담어는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인물 제시 방법이 이제 우선 말하기, 직접 제시입니다. 우리, 그렇죠? 직접 말하기 방식이에요. 항아리를 안고 가서 잿더미에 술을 쏟아 부었다. 쏟아 버렸다. 즉 담원은 이제 주인 할머니가 이제 금주령을 어겼잖아요. 밀주를 빚었지만 이걸 적발했어요. 그래서 주인 할머니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범법 행위를 지금 눈 감아주는 장면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고요.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사발을 하나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이 사발의 기능은 이제 죽을 사오기 위해서, 그렇죠? 할머니 돕기 위해서 죽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전은 담어를 보고 물었어요. 어찌 됐느냐? 근데 담어는 이제 웃죠. 술 담근 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담어는 곧장 죽 파는 가게로 가서 죽 한 그릇을 산 뒤 다시 양반 댁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죽을 건네주었다. 이런 장면들, 이러한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담어의 따뜻한 마음씨, 그렇죠? 인물의 제시 방법 중에 이제 보여주기 방식으로 간접 제시, 보여주기 또는 극적 제시라고도 하죠. 극적 제시, 극적 제시 또는 장면 제시 이렇게 인물의 제시 방법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할머니가 음식도 못해 잡수신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 드리는 겁니다. 담원은 그렇게 말한 뒤 몰래 술 담근 걸 누가 또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 담원은 이제 그렇죠? 밀고자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 아전이 집을 가리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략 전이고요. 이제 중략 부분에 줄거리를 한번 보실까요? 할머니에게 이제 시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젊은 생원인데 이놈이 이제 술 담근 걸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담원은 어떻습니까? 아전에게 양반 집에 술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한성부 앞에서 할머니를 고자질한 이 시동생을, 그렇죠? 만났어요, 이 담원. 그의 따귀를 때립니다. 굉장히 드라마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이 후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천민이 이제 양반을 때린 거잖아요. 담호가 천민인데 이 당시에 이제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당시 담호의 어떤 당찬 모습이 우리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담원은 손을 쳐들어 생은의 따귀를 때리더니 침까지 뱉었어요. 그러면서 꾸짖었죠. 네가 양반이냐? 양반이란 자가 형수, 즉 할머니죠. 몰래 술을 담갔다고 고자질을 하고 포상금을 받아 먹으려 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호통을 치는 장면입니다. 고자질은 앞에 나왔습니다만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특히 발고한다, 함고한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전은 주인 할머니를 체포하면 주인 할머니를 밀고 한 담호가 아니에요. 젊은 생원에게 벌금의 이하를 떼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우리 문제에도 나왔습니다만 담호에게 떼어주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생원에게 이하를 떼어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걸 추측할 수가 있죠. 아전이 고발자에게 벌금 일부를 포상금으로 주고, 그렇죠? 그 포상금에 눈이 멀어서 이 젊은 생원이 이 천륜을 벌인 겁니다. 그렇죠? 형수를 고발한 거니까. 그래서 밀주 금지 시책에 수반된 이 포상금을 놓고 생겨난 당대, 그 시대의 사회 윤리적 혼란상을 투영한 내용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또 가족을 고발했잖아요. 이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행동을 통해서 시동생을 비판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이들 주변을 빙 둘러서 구경을 했겠죠. 그리고 아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 집 주인의 할멈의 사주라는 건요, 남의 뒤에서 부추겨서 나쁜 일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종용한다, 사촉한다, 종용한다는 말을 쓰죠. 나를 속이고 술 빚은 걸 숨겨주고는 도리어 고발한 사람을 꾸짖냐라고 하면서 아전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전이 담호를 지책하는 장면이고요. 이 반인륜적인 당시 양반의 세태를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양반들도 이러한 폐륜적인 행동을 갖다 눈 감는 걸 봐서 당시의 세태를 비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전은 담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부라는 건 이제 벼슬 이름이고요. 앞에 가서 담호의 죄를 고해 바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부에게 담호의 죄를 고해 바친 이는 젊은 생원이 아니라 이제 아전입니다. 아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정확한 인물의 행동, 그렇죠?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인물들이 여러 나오다 보면 혼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전이 그런 거죠. 아전. 젊은 생원은 그냥 아전에게 정보를 준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주부가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자세히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문초란 말 많이 하죠. 담호는 사실대로 모두 자백을 했다. 그렇죠? 이실직고 했네요. 주부는 성이 난 척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난 게 아니라 성이 난 척이네요. 척.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 어떤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겉과 속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술 담근 이를 숨겨준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곤장 20대를 쳐라. 자, 이런 걸 볼 때 공평한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강을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가보실까요? 오후 6시 관청의 일이 끝나자 주부는 조용히 담호를 불러 엽전 열량을 줬다. 열량. 오히려 돈을 주네요. 네가 숨겨진 일은 네가 용서해서 법이 세지 않기에 곤장을 치게 했지만 너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범법을 했지만 너는 의인이다. 갸륵하다. 착하고 장하다. 용하다. 그래서 내가 포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화가 난 게 아니라 속으로는 담호의 이 의로운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담호를 칭찬하는 주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부의 인격도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렇죠? 담호는 돈을 가지고 밤에 남산의 그 양반댁, 그렇죠? 남산에 있었네요. 주인 할머니에게 이제 건넸다 이겁니다. 당시의 남산은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관청에 거짓 보고를 했으니 곤장 맞는 거야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할머니가 술을 담그지 않으셨더라면 이 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은 할머니께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정말 감동적이네요. 제가 보니 할머니는 겨우내 춥게 지내시는 모양인데 이 전이라는 건 이제 동전 1000개거든요. 이게 열량입니다. 열량. 한 양에 따져서 본다면 겨울을 알 수 있는 만한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반은 뗄나무를 사고 반을 쌀을 사시면 추위와 굶주림이 없이 겨울을 지내시기에 충분할 거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는 절대 범법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자는 신신당부라는 한자성어가 떠오르네요. 담호는 주인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당부하는 장면이고요.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신신당부죠. 그래서 담호가 주인 할머니를 도운 이유는요. 결국 궁핍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처롭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담호의 이 선하고 정의로운 품성이 그대로 잘 드러났습니다.
담원은 자신이 주부에게 상으로 받은 돈을 오히려 주인 할머니에게 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쵸? 주인 할머니가 그 돈을 거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의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을 지금 택한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그 당부의 말, 그쵸? 예. 이런 걸 볼 때 간접 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 할머니는 한편으로 부끄럽고, 그쵸? 한편으로는 기뻐하겠죠. 그래서 돈을 사양했다. 하지만 다모가 우리 사정을 봐준 덕택에 벌금을 면하게 된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 돈을 받는단 말입니까? 라니까 할머니가 굳이 사양하며 한참 동안이나 받지 않자 다모는 어때요? 할머니 앞에 돈을 밀어두더니 떠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다모의 이러한 훌륭한 인격, 인품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고전 소설이고 한문 소설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고요. 불쌍한 할머니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부도덕한 양반을 꾸짖는 이 다모의 인품과 덕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나왔습니다. 금주령이 내린 시기고요. 공간은 한성부입니다. 한성부. 그리고 성격은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입니다. 설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첫 번째, 조선시대에는 이제 상층 여성이 지은 범죄를 남자 관리들이 주로 맡아 하기가 곤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성부나 이 포도청의 똑똑한 다모를 뽑아갖고 여성 수사관 임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여경이겠죠, 여경. 그쵸?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주인공인 김조인은 다모라는 비천한 신분이지만 정의심이 강해요. 그리고 자신의 관점이 분명한 아주 주체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또 김조인은 어때요? 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공적인 책무, 또 불쌍한 인간에 대한 연민, 동정, 그리고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아주 그런 사람이죠.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분명했지만 인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죠? 인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제가 떠오른 게 전상국의 동행이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는 이 형사의 어떤 인간애가 드러나죠. 키 큰 사내, 그렇죠? 이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도 어때요? 인간의 정신을 소유한 인물로 설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형사가 나옵니다만 인간애를 발휘한 그런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마지막 4페이지에 가시면요. 이제 특징 계속 이어집니다. 주인공이 김조이를 통해서 본받을 만한 어떤 바람직한 인간상이 제시됐죠. 이런 점에서 의미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애처롭게 여기고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했다는 측면, 또 부패한 관리들과 밀고를 수 없는 이 무리들이 결탁하는 등 당시 혼란한 사회상도 드러나 있습니다. 또 삼도의 기근으로 소를 죽이고 또 밀주, 소나무 체벌이 금지되던 이런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모와 마주친 할머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그리고 놀란 심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낸 구절. 이 부분들,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이 장면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모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간접 제시죠. 선하고 정의로운 품성을 간접적으로 제시됐다. 또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새로운 인물형, 다모라는 그런 인물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인물 정리를 해볼까요? 다모는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의인으로 법보다는 인류를 중시하는 인류에, 그렇죠? 금주령을 어긴 할머니를 적발하고도 도와주는 장면. 또 주부는 법과 도리를 중시하는 모범적인 벼슬 아치입니다만은 범인을 도와준 다모를 어떻습니까? 벌 주자면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그렇죠? 벌을 안 준 거는 이제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상금을 준 겁니다. 벌을 주지만, 자, 훌륭한 관리의 모습이고요.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아픈 남편을 위해 술 담았지만 잘못을 알아요. 그 다모의 행위에 고마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아전은 어떻습니까?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한 인물로 나오고요. 생원은 어떻습니까? 반윤리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몰락 양반가의 주인 할머니 나온다는 거, 부도덕함을 꾸짖는 장면, 다모가 시동생을, 그리고 그녀의 의협심이 잘 드러난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고전소설 송지양의 다모전이라는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